안녕하십니까, 실무코딩입니다. 안단테 프레임워크 두 번째 교육 과정인 실무를 위한 리액터 과정 첫 번째 강의로 교육을 위한 개발 환경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터 JS를 설정할 것이고요. CSS를 처리하기 위한 테일즈윈 CSS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로그인 화면까지 만드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첫 강의니만큼 실무를 위한 리액터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터 JS를 접해보지 않은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무에 사용할 수 있을 수준의 중급 레벨 리액터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듣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와 도움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니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리액터 자체가 ES6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걸 펼쳐나가기 때문에 ES6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함수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모르시더라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진행할 때 부족함을 느끼신다고 하면 아래 링크된 ES6와 함수형 프로그램 과정을 들으시고 이 과정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은 이전 강의와 같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위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 필요한 부분은 좀 더 깊숙하게, 실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 부분이 더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리액터 JS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메타에서 개발한 화면 UI를 구현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요. 그 유사한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와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기반, 그리고 버추얼 돔과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을 진행하면서 개념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액터와 유사한 라이브러리가 앵귤라, 뷰, 스벨트가 있는데요. 한때 리액터가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 넘어갔다는 걸 생각해보면 리액터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앵귤라는 리액트는 뷰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임에 반해 MVC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시장은 리액터를 선택했고요. 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리액터와 뷰가 50대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뷰는 처음에 한글화가 지원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흥행했다 생각하고요. 비교하는 문서를 보면 리액터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알맞고 뷰는 빠르게 기능을 구현하는 데 알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벨트는 최신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인데 버추얼돔을 쓰지 않고 간단한 화면을 만들 때는 이 스벨트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리액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라이브러리는 그냥 헬로 월드만 만드는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 좀 그렇고요. 도입을 결정할 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업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과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한 리액터를 도입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프로젝트 URL은 부분에 있습니다. 이 필요한 설치 프로그램과 VS 코드 확장 프로그램은 지금 나열되어 있고요.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인스톨 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교육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전 과정인 ES6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첫 번째 교육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설치 부분 중에서 프로그램 설치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인스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설치 부분에 빠진 부분은 이 리액터 디벨로퍼 툴이란 부분입니다. 이 리액터 디벨로퍼 툴은 크롬에서 리액터 소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이고요. 이것을 반드시 인스톨하시고 교육을 진행시키시기 바랍니다. 파워쉘이나 커맨드 라인을 여셔가지고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폴더에 위치시키십시오. dir을 쳐보시면 이전 과정에 진행했던 프로젝트하고 테스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본 과정에 진행할 프로젝트 파일을 갖고 오겠습니다. git하고 크론 한 다음에 GitHub에 있는 프로젝트 URL 치시고 엔터 치시면 소스를 갖고 옵니다. dir을 쳐보시면 코스 02가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 02로 들어가시고요. dir을 치시면 소스가 올라와 있고요. 코드 점 하셔가지고 소스 02에 대한 그 파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을 여셔가지고 얀 하시면 프로젝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받게 됩니다. 혹시 파워쉘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면 파워쉘을 관리자 모드로 여시고요. 이 명령을 입력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실행 규칙 변경에 모두 예, 인, a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 주시면 터미널에서 얀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얀 웹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무 코딩이 화면의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시면 이상 없이 교육 프로젝트가 설치된 겁니다.
교육을 위해 화면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리액터와 테일즈윈 CSS를 통해서 화면을 그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소스 코드인데요. 어떻게 화면을 그리는지 대해서는 다음 강의부터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강의에서는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로딩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폰트 세미폴드 앞에다가 텍스트 블루 실백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텍스트가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로딩은 이상 없이 작동을 하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컴피그 파일들이 더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 제이슨을 보시면 이전 과정 패키지 제이슨보다 추가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디펜던시 쪽에 보시면 이 폰트 어썸은 화면에 아이콘을 그리기 위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리액터와 리액돔이 더 추가적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쪽에 보시면 바벨하시는 그대로 있고요. 오토 프리픽스 ESLint, 포스트 CSS, 테일즈윈 CSS 같은 라이브러들이 더 추가적으로 인솔됐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 리액터겠죠. 그 다음에 ESLint와 프리터, 테일즈윈 CSS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ESLint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 그 오류들을 찾고요. 그걸 자동으로 수정시켜주는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오른한 것들을 마크해주고 어웨이트 썼는데 어싱글은 안 썼다, 이런 것들을 자동 수정하는 부분들이 이 ESLint입니다. ESLint RC에 보시면 그 ESLint에 대한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이 라이브러리겠죠. 리액터의 사용 규약도 포함해서 오류를 찾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팀에서 필요할 때마다 룰을 추가시켜 가지고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린터 RC입니다. 이 프린터 RC는 소스 코딩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마다 뭐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세미콜론을 한다든지 길게 코드를 작성한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성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이 세미콜론이 없어지고 긴 것들은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 프린터 RC 쪽에 보시면 또 뭐 세미가 없고 싱글 코테이션으로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세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작업하는 팀 내에 소스 코딩 스타일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팀원끼리 소스를 공유하는데 보다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 프린터 RC를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문서 서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포매터 구성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이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의 기본 설정에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이 설정 검색에서 포맷 온 세이브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파일 저장 시 서식을 저장합니다가 선택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파일이 저장될 때마다 프린터가 적용돼가지고 소스 코드를 표준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프린터 RC를 안 쓰고 이 타입스크립트 앤 자바스크립트 랭귀지 퓨처를 쓰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장을 하시면 프린터에다 자동으로 이 괄호를 첨부를 시킵니다. 이게 보기 싫어가지고 방법을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프린터의 그 양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수작업으로 일일이 이런 코딩 스타일을 맞춰주고 있는데요. 혹시 이 괄호를 없애는 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 프린터에 맞춰서 코딩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패키지 제이슨에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들은 테일즈윈 CSS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우선 설정에 앞서서 어떤 라이브러리인지 알아봐야겠죠. 테일즈윈 CSS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HTML을 떠나지 않고 최신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Utility First CS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밑에 화면을 보시면 어떻게 이 라이브러리가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테일즈윈 CSS를 택하게 된 원인은 처음엔 반응형 웹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서였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세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유틸리티 퍼스트 CSS 프레임워크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한 반응형 웹 라이브러리가 3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에 납품하는 형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라이브러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어떤 라이브러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 시스템이 검색 엔진을 관리하는 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보통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디자인이 고착된 라이브러리는 고객의 요구를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을 손보는 순간부터 지옥이 펼쳐지죠.
테일즈윈 CSS는 이렇게 작은 유틸리티 클래스를 제공하고요. 이걸 조합함으로써 원하는 화면을 완성시키는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CSS에 아주 얇은 레이어만 깔아놨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화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CSS인 JS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리액터 없이 작업할 때를 생각해보면 HTML과 자바스크립트와 CSS가 별도의 파일로 독립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액터가 오면서 이런 형태로 스크립트 안에 HTML을 같이 관리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HTML과 스크립트는 같은 파일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의 파일에 CSS도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의 파일 안에 스크립트와 HTML과 CSS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리액터의 작업 환경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액터는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그 CSS 라이브러리를 비공식이라고 할까? 대부분의 리액터 구루들은 이걸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한 파일 안에 CSS를 정의하고요. 버튼에 CSS가 자동으로 적용되게끔 하는 거죠. 테일즈윈 CSS는 저렇게 별도로 하는 것보다 그냥 JSX의 클래스 네임 안에 세팅을 함으로써 CSS를 반응하는 형태로 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테일즈윈 CSS는 개발자가 접근하기 쉬운 커스터마이징이 편한 반응형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개발자의 한 90%가 재사용을 한다고 하는 그 설문조사가 있는 걸 보면 개발자한테 정말로 사용하기 쉬운 CSS 유틸리티인 건 확실하죠. 구축하는 시스템이 블로그 형태나 이런 형태로 사용자 쪽에 친화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보통 디자이너나 퍼블리셔가 모든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개발자들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큰 디자인 틀을 만들어 놓고 가능하면 개발자가 그 틀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산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테일즈윈 CSS를 기본 CSS 라이브러리로 채택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테스트 프로젝트를 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도 유용할 겁니다. 그럼 이전 과정에서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리액터와 테일즈윈 CSS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작업용의 폴더 추가 누르시고 코스1 선택하시면 뜹니다. 이 강의가 없으시면 저희 교육국 URL에 이 코스 언더바 02를 01로 바꾸셔가지고 깃으로 클론해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실행되어 있는 걸 닫고요. 2에 있는 디렉토리를 코스 1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작업해야겠죠. 먼저 할 것은 리액터를 깔아야 됩니다. yarn add 해가지고 라이브러리 깝니다. 리액터와 리액터 돔을 까시고요. 그리고 바벨 컴파일을 위해 가지고 -D 옵션 준 상태에서 이 프리셋 리액터를 깝니다. 그러면 기존에 단순하게 프리셋 env만 되어 있는 이 바벨 RC를 고쳐줘야겠죠. 코스 2에 바벨 RC에 가보시면 프리셋 리액터가 설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갖고 와가지고 변환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코멘트 시킨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들은 이렇게 클래스 내에 프로퍼티를 직접 선언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설치해 주십시오. 원래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컨스트럭터 안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최신 노드에서는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오류가 날 때만 설치하시고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스2의 index.js에 있는 소스를 카피해가지고 코스 1에 있는 인덱스에다가 복사를 하죠. 이 중에 테일즈윈 CSS는 아직 할 거 아니니까 코멘트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보면 document get element by id에서 루트라는 엘리멘트가 존재해야지만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희 index.html에 보면 루트가 없죠. div id equal 루트를 추가시켜 주고요. 저장하고 여기 코스1인 거 확인하신 다음에 yarn web 하시면 이렇게 테스트 실무 코딩까지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면 테스트는 여기 들어와 있네요. 지우고 실무 코딩만 디스플레이 됩니다. 필요 없는 화면 닫고요. 지금까지는 리액터를 실행시킨 거고 테일즈윈 CSS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즈윈 CSS로 가서 도큐멘트에 인스톨레이션을 보시면 설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기본 설정하는 것부터 보면 테일즈윈 CSS를 인스톨하고 이니트 합니다. 실행인 걸 닫고 yarn add -t
tails wind css 설치하고 여기에 npx tails wind css init 하고 그러면 tails wind config.js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컨텐트 부분에 이 부분을 반드시 복사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일즈윈의 가장 기본 세팅이 되는 그 input.css를 설정하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름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소스 있는데 가서요. tailswind css.css 하고 여기에 이걸 복사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선언된 CSS를 기반으로 실제 저희가 사용할 CSS를 만들어야 됩니다. npx tailswind css input은 소스에 있는 tailswind css.css를 가지고 아웃풋은 dist의 common css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common css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사용할 HTML에 집어넣어야겠죠. 지금 보니까 tailswind CS가 지금 발령돼 있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CDN으로 이것을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지우고 얀 웹팩 보시면 이렇게 나와야 될 정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tailswind CSS를 적용시켜서 아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링크를 이런 식으로 common.js를 읽어드리면 저희가 의도한 대로 반영된 실무 코딩이 작동하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common CSS를 보시면 이 맨 끝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폰트 세이볼드 텍스트 블루 700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tailswind config.js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저장한 다음에 컨트롤 C에서 실행하는 거 닫고요. 저희 커먼 CSS를 제네레이터 시키는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이 커먼 JS에 가보시면 사라져 있습니다. 다시 집어넣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시키면 2xl 뭐 텍스트 블루 700이 있죠. 이게 인덱스에 있는 요 내용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tailswind CSS로 common.js를 생성할 때 이 tailswind CSS config 파일을 참조하고요. 여기 있는 소스에 있는 HTML과 JS, 즉 이 소스 밑에 있는 HTML과 JS 파일을 전부 다 읽어드린 다음에 그 중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들만 가지고 common.js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 아까 CDN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그 스크립트를 한꺼번에 다 만들어서 올린 거거든요. 이렇게 제네레이트 시키면 파일 용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이게 기본 흐름이고요. 문제는 그 저희가 계속 작업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성해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게 웹팩입니다. tailswind CSS를 웹팩을 통해서 작업할 때 필요한 것이 이 post CSS입니다. 그래서 post CSS를 사용하는 걸 보면 여기에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겠죠. 저희가 tailswind CSS는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모듈은 더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얀 add 해가지고 post CSS하고 auto prefix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post css.config.js를 만들어야 되죠. 파일을 만들어서 post css config를 만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post config css를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코스트에 post config.css를 보시면 다르게 선언되어 있죠.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만들어진 post config.css에 복사하셔야 됩니다. tailswind를 참조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post css preset env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얀 add -d 하고 post preset env까지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main CSS라고 한 아까 input CSS, tailswind CSS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만들어졌고 이 run dev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라이브러를 썼을 때 하는 거고 저희는 웹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팅하겠습니다. 코스2에 이 웹팩 컨피그를 보시면 기존에 저희는 요 바벨 로더까지만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HTML 로더하고 CSS 로더하고 그 다음에 URL 로더가 있는데 URL 로더는 다시 설명할 거고요. 요 부분을 인스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로더, 이 스타일 로더, CSS 로더, 포스트 CSS 로더를 얀 add -d 인스톨을 시켜주시고요.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코스1의 웹팩 컨피그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장하신 다음에 index.html을 가셔서 common.js는 필요 없죠. 웹팩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만든 CS 파일을 이 번들에다 같이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고 소스의 index.js로 가셔서 저희가 코멘트했던 import 테일즈윈 CSS를 풀어주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yarn 웹 하시면 이렇게 실무 코딩이 제대로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거를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테일즈윈 CSS의 동작 원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CS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소스 파일에 CSS를 사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갖고 와서 웹팩은 포스트 CSS를 통해서 테일즈윈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bundle.js를 만듭니다. 그리고 bundle.js를 통해서 실제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리액터와 테일즈윈 CSS를 웹팩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이런 라이벌리 흐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리액터의 그 툴체인을 설명하는 데를 보면요. 한 페이지는 create 리액터 앱을 쓰고 그 다음에 SSR은 next.js, SSG는 getSB를 추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크리에이트 리액터 앱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요. 실무에 사용할 때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코드 분할이라든지 서버에서 라우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Next.js나 getSB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개발을 하게 되죠. Next.js나 getSB 같은 경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미묘하게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솔루션 자체 하나로는 실무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통합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지금까지 교육드린 그런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어떤 라이브러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린 거는 교육을 위해서 간단하게 컴피그만 잡은 것이고 폰트라든지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컴피그를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테일즈윈 CSS를 프로젝트 모드로 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징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SS 라노까지도 설정하는 부분이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넘어선 것 같고요.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긴 설정 과정이 끝나고 테일즈윈 CSS를 통해서 로그인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스1은 닫았고요. 터미널의 폴더도 코스 언더바 02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yarn 웹을 하면 실무 코딩이 떠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로그인 파일은 저희가 네이버랑 비슷하게 만들 건데요. 이런 탭 같은 경우는 CSS가 들어가니까 생략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목적이 교육을 위한 샘플 파일을 만드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레이아웃을 보면 하나의 컬럼에 쌓은 형태로 작업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 한국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한 컬럼에 나열시키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플렉스에서 플렉스 COA를 해줍니다. 그리고 div 언어 네이버인데 실무 코딩 입력 박스 그리고 이미지까지만 처리하죠. 우선 언어는 콤보 박스가 되어 있죠.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블루 200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 컬럼을 하면 전체 넓이를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언어는 이 끝에 있으니까 이거 끝에 위치를 시켜야겠죠. 셀렉트 박스고요. 옵션은 한국어하고 영어가 있습니다. 왼쪽 정렬이 되어 있죠. 오른쪽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플렉스 justify 인드하면 끝으로 갔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니까 P2 해가지고 패딩을 좀 주고요. 이 부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네임에서 보더를 이렇게 주죠. 잘 안 보이니까 보이기 위해 가지고 보더 블랙 해주시면 나옵니다. 네오박스 하면 좀 그러니까 좀 둥그렇게 만들면 라운디드 SM 하면 끝에만 살짝 이렇게 라운드 집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넓이도 좀 넓혀 보고요. 너무 넓네요. 한 20 정도만 합시다. 이렇게 하고 한국어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한국어는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실무 코딩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이미지는 없으니까 그냥 텍스트로 합시다. 그 텍스트를 좀 키우고요. 가운데 위치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MX 오토 하면 가운데 위치가 됩니다. PY4 해서 좀 공간을 띄우겠습니다. 이거는 패딩을 주는데 위하고 아래만 주는 겁니다. 폰트를 두껍게 만들고요. 슬레이트 600 정도 하면 좀 부드럽게 보입니다. 전체 텍스트도 그레이 한 700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부드럽게 보이겠죠. 그럼 실무 코딩까지 됐습니다. 이 로그인을 처리하는 부분은 박스 안에 박스가 있죠. 박스 안에
박스가 있고 여기에 아이디를 이렇게 하나씩 입력하는 것이 있죠. div id 비밀번호입니다. 우선 전체 박스에다가 보더 주고요. 라운디드 LG 해가지고 좀 크게 만들겠습니다. 패딩을 2 정도 주죠. 이것도 보더가 잘 안 보여서 보더 블랙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는 건 앞에 아이콘이 있고 그다음 입력창이 있습니다. 아이콘은 저희가 폰트 어썸 아이콘을 쓸 거죠. 카피하고 from 폰트 어썸 레귤라 SV 아이콘을 사용할 건데 FA 유저를 사용할 겁니다. 요 아이디 쪽에 폰트 어썸 아이콘 이꼴 FA 유저 하고요. 닫아주고 인풋 박스 타입 이꼴 텍스트 하고 약간 좀 회색으로 해야지 좀 보기가 좋겠죠. 비지 그레이 400 정도 하면 이렇게 너무 진한가요? 한 200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옆으로 펼치는 거니까 클래스 네임 플렉스로 하면 한 로에서 컴포넌트를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폰트 아이콘도 한번 감싸줘야 되는 게 이 폰트가 각 폰트마다 크기가 틀리잖아요. 크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네임에서 W10하고 플렉스하고 저스티파이 센터 하면 이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플렉스에서 플렉스 논하면 플렉스 적용 안 되는 거고요. 인풋은 최대한 키워야겠죠. 그로 하면 회색이 여기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더가 있긴 있죠. 위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더를 주는데 T만 줍니다. 그리고 패딩을 1 정도만 해주면 잘 안 보이니까 보더 블랙하면 제가 실수했네요. 보더 T가 아니라 보더는 다 하고요. 라운디드 T하고 MD를 해주시면 여기 위에 것만 이렇게 꺽쇠가 나타납니다. 이걸 카피해서 비밀번호까지 만들면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폰트 어썸 아이콘 사용법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폰트 어썸을 검색하시고요. 요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리를 누르시면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라이센스를 구매해야겠죠. 그 중에서 레귤라를 보시면 패스워드에 대한 암호가 있으면 좋은데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는 요 I를 쓸 겁니다. 소스 상에서는 FA 먼저 하고 I를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피해서 아이콘을 바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B가 돼야 되겠죠. 위에 2개가 있으니까 진하게 보이죠. 이 부분은 보더 B, 보더 L, 보더 R 하면 위에가 없으니까 한 라인으로 보입니다. 비밀번호는 지우고요. 로그인 화면이 있죠. 버튼을 하는데 로그인입니다. 클래스 네임에서 폰트를 좀 키우고 백그라운드는 라임 500 정도로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화이트 하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 버튼이 만들어지죠. W 풀하면 전체 꽉 차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라운디드 LG 해야겠네요. 패딩을 좀 주고요. 폰트도 볼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이거를 하려면 원래는 클래스 네임에 플렉스 요게 한 컬럼에 정의되는 거죠. 플렉스 COL 해가지고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갭 이 정도 해주면 이 부분이 떨어져 있네요. 이게 한 칸 위에서 작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주고 이 로그인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위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정리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보시면 지금 이거 위아래가 지금 안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 플렉스 로에 아이템즈 센터라면 가운데 맞춤이 됩니다. 패스워드 똑같이 해줘야 되죠. 너무 허전하니까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폰트가 커 보이니까 텍스트 SM으로 하고요. 색깔도 더 죽이죠. 텍스트 그레이 400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 스태틱에 보시 copy01.jpg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읽어드려야 할 건데요. import copy image from static에 이게 JS가 아닌 거는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사해서 집어넣어 주고요. 카피해서
img, src 이런 식으로 커피 이미지를 그냥 합니다. 그리고 Alt는 보통 해줘야 되죠. 밑에 건 지워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커피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블럭들도 너무 꽉 차 있죠. 그럼 맨 위에서 갭-2 하면 4 정도 해야겠네.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걸 아직도 안 닫았네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키워보면 이렇게 커지죠. 이게 반응 앱을 처리하겠죠. 이 전체를 감싸줄 div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반응 앱은 기본적으로 클래스 네임하고 H 스크린 하고요. W 스크린 해가지고 전체 화면을 잡습니다. 이거는 최대 넓이를 그냥 하는 걸로 하고 플렉스를 하는데 MD일 때는 아이템즈 센터 저스티파이 센터 하고 여기서 MD일 때는 보더를 주는 걸로 하고요. 보더가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P-2를 해서 넓이를 확보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요것의 최대 크기를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W가 XL 형태의 크기가 최대 크기라고 정해주면 이렇게 늘어나면 이런 형태로 반응엽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늘어나게 되면 보더가 생기고 그리고 가운데 마침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더도 라운드가 필요하겠네요. 반응 영역까지 우선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MD는 중간 사이즈의 화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일즈미 CSS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지향하는 거는 그 제일 작은 사이즈로 먼저 작업을 하고요. 처음에 제가 그냥 제일 작은 사이즈 작업했죠. 그 다음에 화면이 커지면서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MD일 때 어떤 형태로 작동을 하라고 정의하면 처음에는 MD가 아니니까 요것만 먹죠. 그러다가 화면이 커지면서 그 MD 브레이크 포인트 이상이 되면 이 아이템 센터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밑에 있는 보더도 작동하고요. 라운드 작동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는 겁니다. 교육을 위한 샘플을 하나 만들었고요. 테일즈미 CSS의 사용법은 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다시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커피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웹팩을 설명할 때 URL 로더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린다 말씀드렸죠. 이 URL 로드가 깔려 있어야지만 이런 이미지 파일들을 소스에서 직접 이렇게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게스비라든지 다른 것들은 디폴트로 이런 부분들이 정의되지만 수작업으로 이렇게 컴픽할 때는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화면 말고 하나 화면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화면은 이전 과정에서 했던 그 무비 데이터 검색하는 부분을 만든 겁니다. 처음엔 2개였다가요. 이렇게 확대를 계속하면 4개였다가 이렇게 6개로 출력이 가능한 반응형을 처리하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프론스 밑에다가 소스를 만들어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똑같이 쳐보시고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